(21번) 동력 전달 요소 중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거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쓰는 거. 그래서 기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듯한 여기에 기어가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 운동할 때 얘는 회전 운동하고 또는 회전 운동할 때 이렇게 직선 운동하고 이런 거 보고 레크와 피니언 그렇게 피니언. 그래서 요게 레크고 요게 이제 피니언 이렇게 돼. 그 다음에 22번 다음과 같이 물체의 형상을 쉽게 하기 위해 도시한 단면도는, 그러면 중간에 가운데 부분을 잘라 갖고 원래는 이렇게 이쪽 방향인데 그 자른 면을 90도로 회전해 갖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차 레일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회전 단면도 그렇게 표현하죠. 23번 그림의 물체를 제삼각법으로 투상했을 때 평면도는 위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정면이 이쪽이면은 이쪽이 우측면도고요.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면 보이는 면이 요 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면도 보이고 이 면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가운데가 일단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렇게 보이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겠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그려져.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다음에 24번 제품의 구조, 원리, 기능, 취급 방법 등의 설명을 목적으로 한 도면으로 참고 자료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제품에서 그런 거에 뭐 각종 실제 도면은 치수를 나타내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설명도가 되겠죠. 25번 다음 중 정투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면을 정면도른다. 자, 이런 삼각법을 할 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측면으로 바라보고 할 때 이때 이런 형태가 바로 정투상법인데요. 그래서 이때 정면도는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면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제삼각법은 정면도와 측면도를 대조하는데 편리하다.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의 위치를 먼저 결정하고 그래서 항상 정면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평면도와 측면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우측면도, 위에가 평면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일각법으로 투상도를 얻는 원리는 눈, 투상면, 물체. 이거 바뀌었습니다. 일각법은 물체하고 투상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법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있으면 이거 바라보는 걸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리판을 놓고 그대로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면을. 이것이 삼각법이라고 하면, 일각법은 유리판을 뒤에다 놓고 물체 보이는 걸 이대로 여기다 그리는 거, 뒤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법이 가장 편안한 거죠.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요거 일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이다. 26번 제도시 도면의 길이를 재어 옮기는 경우나 선을 등분할 때 보통 디바이더 그러죠. 컴퍼스처럼 생겼는데 컴퍼스는 한쪽에 바늘이 있고 한쪽에다가 뭐 연필 심을 꼽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보면 이때 디바이더는 양쪽에 다 바늘이 있는 겁니다. 양쪽에 바늘이 있어 갖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길이를 옮기는 또는 선 등분을 디바이더라고 해요. 컴퍼스처럼 생긴 한쪽이 펜을 꼽게 되어 있는 거고 디바이더는 양쪽 다 바늘이 있는 거다. 27번 다음 나사의 리드를 구하는 식을 여기에 리드하고 줄수하고 피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다 그래요. 볼트 나사가 있으면 이때 줄수와 피치가 있는데 피치는 산과 산 사이가 피치죠. 리드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렸을 때 요거 몇 칸을 가는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렸는데 하나만큼 간다. 그러면 리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28번 LD 전로용 용선 중 실리콘 함량이 높았을 때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실리콘 용선 중에 실리콘이 높은, 우리 아까 불순물 원소가 CSIMNPS가 있는데 이때 이런 것은 그 산소하고 반응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제거되다 보면요 C는 반응해서 CO나 CO2로 나가요. 그러면 이건 가스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S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SI는 O하고 반응해서 SiO2 즉 슬래그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슬래그량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강제량이 맞습니다. 강제를 보고 슬래그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그 다음에 고철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거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철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A하고 O하고 반응을 하면은 이때 이것이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SiO 이렇게 반응하면서 SiO2가 되는데 이것이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고철을 조금 더 집어넣어도 충분하게 제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철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좀 틀린 거죠. 고철 소비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거 실리콘을 제거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화재의 침식이 심하다. 우리 내화벽돌은 대부분 CaO나 MgO로 만든 겁니다. MgO나 CaO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MgO가 이것이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CaO도 염기성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SiO2 이거는 산성입니다. 산성. 그러면 산성하고 염기성하고 두 개하고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MgO 내화물이 침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침식을 억제하려면 요 슬래그의 염기도를 높여줘야 돼요. 염기도를 높이려면 CaO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석회석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9번 제강 작업에서 탈인을 아까 이런 인을 제거하는 거 그러면 탈인을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전체적으로 CaO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인 타랑은 염기도가 높여야 됩니다. 고염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강제중, 즉 슬래그 중에 P2O5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광은 철이죠. 철 중에 P가 O2하고 반응해서 P2O5로 해갖고 역시 슬래그로 갑니다. 이것도 슬래그로 가기 때문에 슬래그 중에 P2O5가 이거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많으면 반응이 억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면 슬래그 중에 이 P2O5가 많으면은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P2O5가 낮아야 된다. 그러려면 슬래그가 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강제 중에 FeO가 높아야 돼요. 슬래그 중에 FeO가 있으면요. Fe3P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 중에 Fe3P로 형성되는데 이거가 슬래그 중에 FeO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Fe하고 그 다음에 P2O5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Fe는 용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P2O5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응은 좋은 거죠. 요 인 제거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강육의 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낮아야 돼요. 이때 우리가 탈황의 조건이 있거든요. 탈황의 조건은 하고 탈인의 조건하고 틀린 거죠. 온도가 탈황은 높여야 되는 거고 근데 탈인은 온도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30번 전로 정년 시 고철 장량에 의한 폭파 발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캔 같은 폭발로부터 안정한 고철이지만 불순물 상승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 이거 폭발로부터 안정한 고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캔 같은 경우는 쭈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수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분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틀렸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요건 맞는데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철 중 수분 함유량이 높은 경우 고온에서 급격한 수증기 발생으로 폭발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건데 그래서 바로 캔이 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산화철은 폭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산화철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이게 고온이 되면은 그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로에서 HBI 요거의 환원철인데 이거 사용할 때도 역시 폭발 방지에서 가능한 슬래그로 코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슬래그 코팅이 아니라 그 건조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폭발 방지는 수분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1번 순산소 상치 절법에 사용되는 밀스케일 또는 소결광의 사용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스케일이나 소결광 같은 거는 이거는 부원료면서 주성분이 전부 다 Fe2O3 이런 거거든요. 또는 Fe3O4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소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분해되면서 FE가 어디서 됩니다. 이거는 용광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슬로핑 방지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슬래그가 더 빨리 많이 형성되면서 슬로핑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슬로핑 방지제는 아닙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냉각 효과는 맞아요. 냉각 효과는 이게 들어가면서 분해가 일어나는 분해. 그러면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환원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출강 실수율을 향해서 FE가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산소 사용량 절약. 여기에 산소가 있으니까요. 32번 제강의 주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건 주원료는 철 종류죠. 전부 다 철 종류. 그러면 고철, 선철, 주강인데 코쿠스 이거는 부원료죠. 가탄제나 또는 연료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원료는 아니다. 얘기죠. 원료는 철 종류다. 그 다음에 33번 LD 전로의 열정산에서 출혈에 해당돼요. 자, 전로에서 우리가 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 또는 이 안에서 발생열 이렇게 들어가는 열 또는 발생열하면 산화열을 말하는 거죠. 산화열 같은 거. 그 다음에 출혈 같은 거 이쪽으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또는 환원 그 흡수열 같은 게 흡수열은 이제 환원열이죠. 그 분해시키기 환열 그런 것 등이 이제 흡수열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별 항목을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불순물 원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산소하고 반응할 때 산화하면서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생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별은 온도를 올리는 거, 출혈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에서 복염이 생성되는 거, 염 종류가 이 슬래그에서
복염이 생성될 때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산화열이다. 그다음에 Fe3C가 분해한다. Fe3C가 분해하려고 그러면요. 여기 C가 타면서 이것도 역시 산화 반응이죠. 그러면서 Fe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Fe3C에서 C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CO로 가고 그다음에 Fe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산화 반응이죠. 그 다음에 고철이나 뭐 부원료가 현열하면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입을 할 때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별이죠. 그 다음에 순산도가 여기다가 산도를 불어넣을 때 순산도의 뭐 현열 또는 여기에 장입하는 그 용선의 현열, 용선이 현재 있는 거 그런 거는 이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혈 같은 건 갖고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출강을 할 때 갖고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용광 자체가 갖고 있는 현열 또는 슬래그 갖고 있는 현열 그런 거는 출혈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용광이나 슬래그는 나중에 출강을 할 때 다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연진이나 폐가스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석회석의 분해율, 석회석 같은 경우는 CO3거든요. 이거는 분해 반응이 CaO하고 CO2로 이렇게 돼요. 이때 이거는 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흡열 반응이에요. 이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석회석은 이렇게 분해할 때 에너지가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밀스케일이나 철광석, 아까 Fe2O3도 역시 이거가 분해가 일어날 때 FeO하고 O2로 분해될 때 이렇게 분해되려고 하면 여기다 열을 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죠, 열을. 그래서 출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냉각수가 이거를 롤을 냉각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냉각이니까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노회 자체로 방산되는 열 이런 거는 출혈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용선의 현열 이건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별. 그 다음에 복염의 생선열 이거 슬래그 복염이 생성되는 거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강제의 현열 이거가 출혈에 해당되는 거죠. 34번 전기로 제광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열 효율이 좋다. 뭐 열 효율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광의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 전기를 많이 흘렸다 조금 흘렸다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합금철을 직접 용광 중에 첨가해 갖고서는 실수율이 좋다. 실수율 좋습니다. 합금철 직접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합금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탈산 같은 거 할 때 뭐 페로망간이라든지 또는 크롬 같은 걸 첨가한다. 그 특수광 만들 때 그러면 이때 페로크롬, 니켈 첨가할 때도 페로니켈 이렇게 된 합금철을 집어넣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수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용광 중에 인황 기타 불순물 제거할 수가 없어 특수광 제조는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전기로 제거하기 전로에서는 황 같은 거 제거가 잘 안 되는데 이 전기로에서는 이런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전기로에서는 특수광 제조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전기로 제광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열 효율이 좋다. 용탕의 성분 조절이 쉽다. 불순물 혼입이 많다. 주저용 금속의 용해 손실이 크다. 그러면 연료 용탕 성분 조절도 쉽고요. 불순물 혼입이 많다. 이거는 단점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단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철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철 중에 있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게 단점이다는 거죠. 36번 전기로 조업 중에 환원기 작업의 주목적은 우리가 환원기는 전기로 조업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장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용해를 하고 그리고 산화기, 그 다음에 슬래그를 제거하는 배제를 한번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원기로 이렇게 이때 산화기에는 목적이 탈인과 탈탄, 환원기에서는 탈산과 탈황입니다. 탈산과 탈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탈황과 탈산, 산화기는 탈인과 탈탄이다.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산화기에 다 제거됩니다. 인이 제거되고 규소도 어떻게 됩니까? 산화기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으키는 거. 그래서 규소 SI가 O2하고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거됩니다. 질소도 NO나 NO2 이렇게 제거된다. 그 다음 37번 단위 시간에 투입되는 전력량을 증가시켜 장입물을 용해시키는 것은 아까 우리 전기로의 조업 순서가 장입 후 장입 그 다음에 용해하는데 이때 용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용해할 때 최대 전력을 집어넣어 갖고 빨리 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UHP 조업 또는 뭐 초고 전력 조업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최대 전력을 집어넣어 갖고 용해하는 거다. UHP 조업이다. 38번 다음 중 UHP 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해와 생열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맞지요? 그 다음에 초고전력 조업으로 간다. 동일 용량인 로에서 RP 조업. RP 조업이 그냥 일반 정태의 조업. 그래서 우리가 UHP 조업하면요. 전력은 최대로 하고 전압은 낮추는 거거든요. 전압은 낮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압을 높이는 겁니다. 전압은 높고 전력은 낮추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짧은 불꽃이 일어나요. 굵고 짧은 불꽃인데 이거는 가늘고 긴 불꽃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4번 고전압 저전류. 고전압 저전류가 RP 조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UHP 조업 같은 경우는 저전압 대전류죠. 그래서 전력은 높이고 전압은 낮추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 요 UHP 조업을 하면 이거는 불꽃 모양이 굵고 짧다. 그 다음에 요 RP 조업 같은 경우 불꽃 모양이 가늘고 길다. 자, 이렇게 길다 보니까요, 노벽 쪽으로도 역시 이 불꽃이 닿습니다. 즉 전기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흑연 전극에서 이렇게 아크가 일어나는데, 용접 아크하고 똑같습니다. 용접 할 때 하는 아크가 일어나는데, 이때 길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작용이 돼서 이것까지 노벽이 침식이 돼요. 이런 게 RP 조업인데, 이때 UHP 조업을 하면 여기가 굵고 짧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고주파 유도로 해서 유도 저항 증가에 따른 전류의 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을 개선하자. 자, 고주파 유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가니가 있으면 바깥에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냉각수 중으로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요 바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보는 전기가 안쪽에 가서 유도 전류가 형성돼요. 요 안쪽에서. 그래서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교반이 되거든요. 이때 이런 전류의 손실을 방지하고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거, 바로 이제 콘덴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진상 콘덴서예요. 노체 설비는 이것이 노체 설비고, 변압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주파 전원장치, 이거는 고주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40번 정상적인 전기 아크로 조업에서 산화 슬래그의 표준 성분은, 산화 슬래그니까요, 산화 슬래그에 기본적으로 뭐 CaO가 있어야 되고, SiO2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l2O3라든지 VO라든지 이런 것 등이 등등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 산화 슬래그 같은 경우는 FeO가 있는 겁니다. 즉 탈인을 잘 되기 위한 슬래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되겠죠.